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11월 대선에 나설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사실상 오늘 슈퍼 튜즈데이를 통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 등이 열리는데 한인 후보들이 나서는 연방 하원 5개 공화당 강세 지역 결과에 따라서 연방 하원의 다수당의 지위가 바뀌는 변수가 될 수 있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곳 LA에서는 카운티 검사장, 카운티 슈퍼바이저 그리고 시의원 등에 대한 선거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슈퍼 튜즈데이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거의 선거가 실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슈퍼 튜즈데이입니다. 전국 16개 주와 미국령에서 예비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예비선거니까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당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1, 2위 최고 득표자 2명이 이제 11월 선거에 가서 맞대결하는 결선 투표를 치르는 이제 그런 결국 결선 투표 치르는 2명의 후보를 고르는 그런 이제 날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16개 주가 네. 뭐 어디고 또 미국령 한 곳은 네. 어디입니까? 오늘 그 예비 선거 치르는 16개 주는요. 버몬트주,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엘라바마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오클라호마주, 테네시주, 아칸소주, 콜로라도주, 미네소타주, 텍사스주, 유타주, 이곳 캘리포니아주, 알래스카 그리고 이제 아이오와까지 해서 모두 16개 주가 오늘 슈퍼 투스데이 선거를 치르고 있고요. 미국령은 사모아입니다. 사모아, 아메리칸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에서도 역시 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선거에 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관심이 없어요. 네, 이완 기자도 7시, 8시 2번 연결했지만 투표소 모습이 예년에 비하면 확실히 좀 사람들 숫자가 좀 적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는데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선거를 비롯해서 연방상원, 연방하원 또 후보들을 선출하는 선거고 주상원 하원 선거 각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뽑고 검사장을 뽑고 LA 카운티 검사장을 뽑고 뭐 각 도시 시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 교육위원회 의원 또 위원들을 뽑는 선거 여기에 주민 발의한 선거까지 정말 다양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뭐 주민 발의안도 그렇고 또 뭐 시의원, 뭐 주상원, 주하원 의원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리턴 매치잖아요.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4년 전에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챔피언이었고 조 바이든 그때 이제 도전자 후보였고 지금은 이제 조 바이든 챔피언에 도널드 트럼프 전 챔피언이 도전자로서 맞서고 있는. 그러니까 메인 이벤트가 일단 구미를 당겨야 그 밑에 다른 선거까지 다 같이 좀 관심을 모을 수가 있는데 메인 이벤트가 떨어지니까 메인 이벤트가 굉장히 좀 재미없게 느껴지니까 보러 가기 그러니까 그 어떤 뭐 무슨 박싱이라든가 레슬링이라든가 이러면 뭐 WWE 같은 거 메인 이벤트가 재밌어야 일단 보러 가죠. 그래야 메인 이벤트 아닌 경기까지 보면서 즐기는데 메인 이벤트가 별로면 그 뒤 밑에 있는 경기가 재밌을 수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죠. 그러니까 메인 이벤트 보고 그냥 따라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비호감이다 보니까 누구를 정말 찍어주고 싶어서 가는 선거가 아니라 저 사람이 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찍어줘야 돼.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안 내키잖아요. 그리고 내가 찍어주려는 사람도 사실 별로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느낌이면 내가 이거 4시간 허비하면서 내가 투표소까지 가서 이거 이뤄야 되나?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누가 되든지 I don't care 뭐 이런 이제 느낌이 강한 거죠. 그게 결국 전체 선거판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좀. 근데 지금 니키 헤일리 후보는 뭐 오늘도 저희 뭐 후보 사퇴 안 하겠다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무 계획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후보 사퇴 안 하고 자기는 경쟁력이 있는 한 계속 지금 나오겠다. 그 니키 헤일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사법 그렇죠. 그 리스크인데 이미 뭐 연방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나왔고 더 이상 사법 리스크도 없는 것 같은데 뭐 니키 헤일리는 돈도 없을 텐데 뭐 저래봐야 하루 이틀입니다. 끝날 거예요. 네.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모르죠 뭐. 모르죠가 아니라 선거는 생물이라서 살아있기 때문에. 내기할까요 우리? 근데 니키 헤일리가 더 버틸 돈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얼마나 버틸까? 돈 선거기 네. 때문에 돈이 없는 한은 버틸 수가 없을 텐데요. 선거 네. 운동도 못 하고 이름만 걸쳐놓는 게 글쎄 니키 헤일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두고 모르겠습니다. 보십시다. 네. 자, 다시 이제 캘리포니아주로 와서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선거가 있죠. 네, 좀 어떻습니까?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고령으로 이제 별세하고 네. 나서 후임자를 뽑는 선거인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면 물론 이제 확정될 수 있고요.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가 11월 선거에서 맞대결합니다. 현재 3파전입니다. 애덤 시프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케이티 포터 역시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스티브 가비 공화당 후보죠. 이 LA 다저스 1970년대 최고 스타 이 스티브 가비가 공화당 후보로 연방 하원 후보로 연방 상원의원 후보입니다.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변이죠.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스티브 가비가 선두로 달리고 있어요. 최근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단독 선두고 일부 여론조사는 스티브 가비와 애덤 시프가 공동 선두 뭐 이런 조사도 있고 아무튼 스티브 가비가 1위입니다. 그리고 케이티 포터 연방 하원의원 이제 상원의원을 노리는 케이티 포터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3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스티브 가비 후보의 선전에는 뒷 배경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스티브 가비가 LA 다저스의 스타 출신이지만 이미 그것도 40년 전, 50년 전 얘기예요. 정말 지금 올드 팬들 아니면 기억 못하죠. 지금 75살입니다. 스티브 가비가 75살. 이 스티브 가비의 전성기가 1970년대이기 때문에 그 활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정말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고 지금 젊은 사람들 한창 활약할 뭐 30대 40대 정말 야구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이상 스티브 가비 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온 보수적인 스티브 가비가 선두로 달리고 있다. 이건 굉장한 이변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애덤 시프 때문이라는 지금 분석이에요. TV 광고, 애덤 시프 TV 광고 요즘 많이 보실 텐데 애덤 시프 TV 광고 보면 애덤 시프는 안 나오고 스티브 가비만 나옵니다. 애덤 시프가 스티브 가비를 굉장히 그 TV 광고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뭐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티브 가비가 연방 상원의원 하기에는 너무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스티브 가비가 무슨 정책을 내세우는지 어떻게 보수적인지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같은 근데 애덤 시프 캠페인 측의 TV 광고가 지금 스티브 가비를 역설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스티브 가비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애덤 시프 측은 TV 광고를 통해서 스티브 가비 후보를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스티브 가비를 띄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왜 띄우려고 하는 캘리포니아주는 당적과 관계없이 네. 그 득표율 1, 2위 후보가 결선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가 2명이 갈 수도 있고 민주당 후보가 2명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특히 연방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보통 민주당 후보 2명이 가서 거기 이제 결선 투표에서 이기는 후보가 이제 당선되는 네.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애덤 시프와 케이티 포터가 맞대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케이티 포터가 여성인데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진보적인 성향이고 그래서 젊은 층과 소수계의 지지를 받고 있고 애덤 시프는 같은 민주당이지만 오래 정치 활동했고 물론 트럼프 저격수로 유명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올드한 느낌이 있고 뭔가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느낌은 적어요. 좀 정치적인 공격수라는 느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케이티 포터와 1대1로 맞붙으면 이기기가 쉽지 않다 생각을 하는 거죠. 케이티 포터를 떨어뜨려야겠다. 그래서 대놓고 스티브 가비를 지금 애덤 시프가 띄워주는데 그 작전에 좀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만한 스티브 가비를 끌어올려가지고 내 1대1 맞대결을 상대로 삼겠다. 이 애덤 시프 전략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띄워주다 보니까 스티브 가비가 1위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애덤 시프는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그렇지 11월 결선에 가서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가 1대1 맞대결하는데 연방상원에서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공화당 후보 찍어주지 않을 거야. 그거 아주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만나면 내가 100% 이긴다. 이게 애덤 시프 생각이고 스티브 가비는 자기를 위한 희생양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가비는 지금 선거 자금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렇죠. 지금 선거 TV 나오는 게 전부가 다 애덤 애덤 실브가 지금 맞아요. 해주는 거거든요. 자기 힘 안 쓰고 지금. 그래서 예. 스티브 가비는 지금 돈을 몽땅 다 세이브해 놓고 있다가 지금 11월 본선에서 터뜨리겠다는 건데 who knows? 또 몰라요. 맞아요. 그럴까요? 맞아요. 뭐 몰라요 네, 또. 네. 네. 그러나 저러나 이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의원 선거도 지금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재 공화당이 219대 213 6석을 근소하게 앞서서 연방하원 다수당인데,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 몇 석만 공화당이 상실하고 민주당이 더 따내면 바뀌는 거예요. 연방하원의 다수당이. 예, 그러다 보니까 6석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석이잖아요. 네. 3석 4석이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바뀌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가 굉장히 지금 관심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가 민주당 텃밭이지만 연방하원,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이 지금 4명이 있고요. 또 한 구는 공석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거기서 지금 공화당 후보가 강세. 그래서 5구가 공화당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공화당이 지켜야 될 겁니다. 여기서 공화당이 한 2개 정도 상실하게 되면 연방하원 다수당 지위까지 민주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공화당 강세로 꼽히는 5개 지역구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이 우세한 5곳 가운데 2곳이 또 한인 의원 네, 지역구잖아요. 한인 의원 지역구죠. 잘 아시는 영킴과 미셸 네. 스틸 두 이제 의원인데 그 40지구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3곳에 걸쳐 있는 40지구가 영킴 연방하원 의원 지역구입니다. 3선을 노리고 있는데 2명의 후보들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앨리슨 뮤니즈, 다미클라스, 터스틴 통합교육부 이사회 의장, 그리고 조커 전 소방 캡틴입니다. 소방관 출신이고 전 소방노조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인물들의 민주당 쪽에 좀 도전을 받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하고요. 45지구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에 걸쳐 있죠. 여기는 이제 공화당 한인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데 여기는 4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거세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킴 응우엔 페날로자, 가든그로브 시원, 그리고 미군 출신의 데렉 트란 소비자 권리보호 변호사 등의 유력 후보들입니다. 모두 베트남계 민주당 후보들인데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밖에 뭐 27지구, 41지구, 47지구까지가 그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인데, 여기서 만약에 2-3곳을 뺏긴다고 그런다면 공화당이 연방하원 다수당까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LA시 의회도 오늘 선거가 또 함께 그렇습니다.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고 있어요. LA 시의회 선거는 절반씩 열리죠. 그래서 뭐 짝수 선거구, 홀수 선거구 열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짝수, 네. 짝수입니다. 그래서 2지구, 4지구, 6지구, 8지구, 10지구, 12지구, 14지구 이렇게 7개 지역구에서 오늘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시 12지구죠. 그라나다 힐스, 노스리지 등을 관할하는 그 재선에 도전하는 한인 이 존니 시원이 이곳을 이제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현재 LA 시의회의 유일한 한인 시의원입니다. 존니 후보가 세레나 오버스타인 후보, 바스싱 후보 등의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 존니 시의원은 오늘 과반 이상 득표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투표율이 저조하잖아요. 네. 아마 이게 물론 이제 시작이어서 저녁 8시까지 가보긴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우편 투표 좀 투표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존니 후보에게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기성 정치인들이 유리하죠. 기성 정치인들이 유리하고 일단 자기 지역구가 있는 사람들이 지역구 관리를 했을 테니까 그만큼 유리한 게 있고, 존니 같이 소수계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한국계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존니 후보 찍어줄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런 점까지 감안하면 존니 후보가 이번에 과반 득표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선까지 가지 않고 오늘로 그냥 끝낼 수 있다는 기대인데 과연 어떨지 내일 이 시간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지구 이곳 LA 한인타운 관할이죠. 히더헛 LA 시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한인타운 관할이면서도 흑인 지역까지, 흑인 커뮤니티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흑인들이 굉장히 강세인데 히더헛 시의원도 흑인이죠. 네, 오랫동안 시민운동가로 활동한 한인 그레이스 유 후보가 나서고 있는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히더헛 후보가 흑인이어서 유력한데 문제는 다른 흑인 후보들도 좀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흑인 후보가 지금 분열돼 있기 때문에 표가 갈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레이스 유 후보가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관건은 그레이스 후보가 당선되려면 이번에 결선 투표 없이 과반을 넘겨야 돼요. 왜냐하면 흑인 후보들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표가 분산되지만 결선으로 가면 그레이스 유와 누가 됐건 흑인 후보 한 명이 가게 되면 이제 10지구의 모든 흑인 표는 다 그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결선으로 가서는 희망이 없다. 그레이스 후보가 당선되려면 이번에 이제 과반의 득표를 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지구 인종차별 녹취록 파문의 당사자죠. 케빈 델레온 시의원. 정말 대단한 뭐랄까 인내심이랄까 그 많은 비난과 비판을 뻔뻔한 사람이죠. 뻔뻔한 사람이죠. 얼굴이 그렇습니다. 두껍죠. 예. 인내심은 무슨 인내심? 뻔뻔한 거죠. 근데 아무튼 이번에 드디어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7명의 후보들이 도전합니다. 역시 케빈 델레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은데 웬디 카리오 후보, 미겔 산티아고 후보 등이 강력한데요. 웬디 카리오 후보는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전 LA 시장의 엔도스를 받았고요.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과 주디 추 연방하원 의원은 미겔 산티아고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미겔 산티아고 후보가 좀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요. 과연 케빈 델레온이 오뚜기처럼 또 한번 살아날런지. 불가능하겠죠. 다 하는데 세상은 다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럼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